마음을 들여다본다는 것. 우리는 타인이 말이 안 되게 앞뒤 다르게 행동할 때 몹시 분개합니다. 어쩜 저렇게 자기는 되고 남은 안 되냐? 하는 마음이 될 때가 많을 것입니다. 특히 상사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면 거기에 제대로 이의제기도 하지 못한 채 소가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타인의 자기 정당화에 놀랄 때 그러면 나는 자기 정당화를 하지 않는가? 의 의문을 가져보셔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자기 정당화는 의식하지 못한 채 타인의 자기 정당화에만 펄쩍 뛰기 쉽습니다. 내 눈에 나의 자기 정당화가 의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놀라운 자기 정당화를 접할 때 나도 저렇게 내가 얼마나 자기 정당화를 하는지 모를 수 있구나를 의식하는 것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의 출발입니다. 이를 의식하지 못하면 타인들만 잘못을 하고 자신은 전혀 잘못을 하지 않는다는 소설을 쓰게 됩니다. 내 눈에 나의 자기 정당화가 의식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자기 정당화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실은 내 눈에 나의 자기 정당화가 다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고, 그렇기에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잘못을 더 많이 할 것이라는 점이지요. 나의 자기 정당화를 의식하면서 내가 어디서 논리가 막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나를 아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정당화 문제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걸려 넘어져 있는 잘못된 믿음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얼마나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남들만 한 입 가지고 두 말 한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입니다. 내가 한 입 가지고 두 말하는 것을 파악하면 파악할수록 타인들이 한 입 가지고 두 말하는 거에 분노를 덜하게 됩니다. 내가 어디서 한 입 가지고 두 말하는지를 알게 되면 나의 심리적 특징을 어렴풋하게나마 알아가게 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부분에서 논리적 일관성이 깨지는 경향이 있구나 하고 자신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알아차리기에 메타적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메타인지라는 말이 광고에서까지 나오더군요. 인지에 대해서 인식하는 메타인지는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안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성적입니다. 메타적 인식을 할 능력이 있습니다. 누군가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면 화가 납니다. 그런데 타인이 말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은 예민하게 느끼지만 내가 말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것은 알아채지 못합니다. 이렇게 알아채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좋아하는 생각에 대해서는 말이 되는 이유에 집중하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생각에 대해서는 그 생각이 말이 안 되는 이유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이성적인 결론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결론이 말이 되는 이유를 찾는 것을 좋아합니다. 답정너라는 말이 괜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사실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답정너라는 것을 일찍이 알아챈 철학자가 바로 데이비드 휴미입니다. 인간의 이성은 정념의 노예라고 주장했지요. 인간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결론이 참일 때 그것이 참임을 받아들이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 대신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결론이 참이 아닌 이유를 대고 자신이 원하는 결론이 참인 이유를 찾는 것에 열중합니다. 물론 너무 이성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너무 열심히 보면 개인에 따라서는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고향적 편향, 자신이 초래한 긍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는 편향이 어느 정도 있어야 자존감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자기 고향적 편향을 완전히 없애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자기 고향적 편향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가능하지 않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는 내가 내 생각보다는 잘못을 더 많이 할 테니 다른 사람의 잘못에 너무 집중하지 말자 정도로 타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자기 정당화에만 빠져서 남들만 잘못하고 남들이 그렇게 잘못하는 통에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억울한가에만 주목하는 인식은 1차적 인식입니다.
프랑스 실존 철학자 사르트르가 말하는 즉자적 인식의 차원이지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자기 정당화를 하는지를 생각하는 것, 즉 그렇게 말한 것이 너무 내 입장에서만 말한 것은 아닌가 하는 식으로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대자적 인식의 차원입니다. 즉자적 인식에만 머물러 있으면 사는 것은 편리합니다. 존 스튜어트 밀이 말하는 배부른 돼지의 삶,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음미되지 않은 삶에 가깝습니다. 남들만 자신에게 피해를 주고 자신은 전혀 잘못을 하지 않는다는 소설에 안주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은 인간으로서 바람직한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자기 정당화를 하는지를 보지 못할수록 타인의 자기 정당화에 붕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즉자적 차원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한치의 의심도 없으니까 말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세상이 시끄러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보는 사람은 목소리를 낮추고 자신의 잘못을 못 보는 사람은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이상한 사람만 있는 것 같은 착각도 일어납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의식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인간만이 할 수 있고 인간이기에 해야 하는 일입니다. 자신의 자기 정당화를 끊임없이 해체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비판적 인식입니다. 자신의 자기 정당화를 해체하려 노력하는 만큼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논리적 인식을 활성화할수록 심리적 특징, 무의식적 특징을 의식할 수 있게 됩니다. 출발은 논리입니다. 논리라는 말을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들하지만 정작 우리는 타인이 비논리적으로 쉽게 말해 한 입 가지고 두 말하면 매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다만 타인에게 적용하는 논리는 예리하지만 자신에게는 제대로 논리를 적용하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적용하는 예리한 논리를 나 자신에게도 적용하려 노력하면 자신을 성찰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성찰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삶이냐, 배부른 돼지의 삶이냐의 차이이지요. 타인이 한 입 갖고 두 말할 때 나도 의식하지 못한 채 한 입 가지고 두 말할 수 있음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한 입 가지고 두 말할 수 있음을 의식하면 가능한 한 입 가지고 두 말하지 않으려 노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인이 한 입 가지고 두 말할 때 그 사람도 의식하지 못한 채 그럴 수 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인간은 이성의 존재여서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노력하게 됩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려 노력할수록 자신이 어느 지점에서 논리적 사고를 못하는지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타인에게 적용하는 예리한 논리를 나 자신에게도 적용하려고 노력을 해야만 내가 나를 알아가게 됩니다. 비판적 사고 전문가 리처드 폴과 린다 엘더는 왜 비판적으로 사고해야 하는가라는 책에서 비판적 사고 능력이 향상되면 당신은 당신을 지배하려 하는 생각 그 자체를 지배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 패턴을 아는 것이 나를 아는 것의 출발점입니다. 생각 패턴을 안다는 것은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럴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구나. 이 생각은 그리 논리적이지는 않은데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를 깨달아가는 것이 생각 패턴을 파악해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나의 생각에 논리를 적용해 보면서 어디서 어떻게 논리가 작동하지 않는지를 파악하면 그 지점에서 자신의 심리적 특징, 무의식적 특징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만 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나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심리적 특징, 무의식적인 특징이 바로 나라는 존재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라고 자신이 1차적으로 하는 인식에 대해서 생각을 자꾸 하면 내가 이런 심리적 특징이고 이런 무의식적 특징이 있구나 이러면서 나의 생각 패턴을 의식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은 상위 차원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적 특징, 무의식적 특징은 나와 다른 사람들의 차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의 생각 패턴을 의식하는 방법은 혼자서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과 마음에 대해 타인과 대화를 해보는 것입니다. 혼자서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죽음의 문제를 피하지 않고 적적한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불안, 공포, 두려움의 실체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기에 이 문제에 대해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해두어야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의 대화는 나의 특징을 더욱 의식하게 만듭니다. 타인은 늘 내 생각을 벗어나는 얘기를 합니다. 덕분에 나와의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아, 너는 그렇구나 하고 수용하는 방식으로 너와 나는 이렇게 다르구나의 방식으로 깨달아가게 되면 그 사람의 특징과 나의 특징이 파악됩니다. 타인의 특징을 파악하고 알면 나와 비교가 되기에 나를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속마음을 깊이 나누는 친구는 매우 소중합니다. 내 말을 알아들어주는 사람도 사실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 말을 알아들어주는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꺼내놓기 어려운 마음을 세밀히 나누어 보다 보면 나라는 존재의 특징이 더 깊이 이해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주변에 자신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해서 안달난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구나를 느끼게 되지요. 그런데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면 그렇게까지 자신의 존재를 입증하려 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입증하려 드는 만큼 그 사람은 자신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년에 소리를 자주 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현재 모습이 불만족스럽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현재 모습이 만족스러우면 현재에 대해 얘기하기 바빠서 과거 얘기는 할 필요도 없어집니다. 우리 모두는 잘난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인정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명시적인 다른 사람의 인정의 언어를 듣고 싶어집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자신이 인정받는 것에 관심을 두게 되기에 인정의 언어를 사용할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인정욕에 시달리는 정도가 높은 경우에는 자신을 인정하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미워하기도 합니다. 당신은 왜 나를 인정하지 않는가? 얘 마음을 다른 사람보다 더 자주 느끼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나를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는 그 사람의 자유이다. 나를 인정한다면 고마운 일이지만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그건 그 사람의 자유이다는 여유가 없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에게는 이런 여유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자존감 높은 사람을 편하게 느낍니다. 자신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해 안달난 사람 옆에 있는 것은 피곤한 일입니다. 가끔 능력 없는 상사가 일은 못하면서 팀원들을 쪼기만 한다는 하소연을 하시는 직장인분들을 만납니다. 그 상사는 능력이 없기에 자신이 불안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제일 잘 압니다. 내가 내 깜냥에 넘치는 자리에 있다를 의식하지는 못하면서도 무언가 불안한 것입니다. 무의식적 차원에서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정확히는 반의식적으로는 안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깜냥에 넘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지만 알지 못합니다. 다르게 말해 알기는 알지만 의식적 차원에서 인정하지는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럴 경우 팀원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을까봐 불안합니다. 그럴수록 아부하는 팀원을 좋아합니다. 자신이 능력을 발휘해서 팀원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경험이 없으니 말만의 아부라도 받아야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아부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능력 있는 팀원을 대놓고 쪼는 일이 벌어지기 쉽습니다. 아부는 안 하는데 능력이 좋으니 자신의 불안을 자극합니다. 그 사람의 무의식의 언어는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을까봐, 속으로 무시하고 있을까봐 나는 두렵다입니다. 이 상사는 그러면서도
자신이 그 능력 있는 팀원을 싫어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정당화하기 쉽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사회성이 없으면 꽝인 거다라는 식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현실을 왜곡합니다. 데이비드 휴메의 지적이 떠오르시나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자신의 마음이 편리한 대로 말을 찍어다 붙입니다. 일관성을 지키는 것에는 관심이 없지요. 일관성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왜곡을 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 왜곡을 메타 차원에서 검토하지 않고 자신이 옳은 이유만 생각하면서 보내는 사람들은 참이 아닌 믿음에 빠져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옳다고 해주는 사람들과만 교류하면서 자꾸만 확증 편향에 빠집니다.